자체 육성을 통해 외부 영입 대신 팀을 강화했다. 여기에는 롯데 자이언츠의 강속구를 지닌 3명의 투수가 포함된다. 하나 이글스의 올해 한국 시리즈 진출을 이끈 문동주, 김서현, 정우주 3인방의 활약은 폰세와 와이스에 결코 뒤지지 않았다. 문동주는 올 시즌 사실상 팀의 토종 에이스로 활약했으며 국가대표팀에서도 최고의 투수로 평가받는 위치에 올랐다. 김서현은 포스트 시즌에서 다소 부진했지만 정규 시즌에는 33세이브를 기록하며 박영현, KT 위즈 35세이브에 이어 구원 부문 2위에 자리했다. 정우주는 후반기 필승조로 자리매김한 데 이어 가을 야구에서 선발 역할까지 소화하며 주목을 받았다. 세 투수 모두 160km에 가까운 빠른 공을 던지며 하나가 최근 팀의 미래를 위해 집중적으로 지명한 투수 유망주라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롯데에도 구속 측면에서는 이들의 결코 뒤지지 않는 3명의 투수가 있다. 올해 직구 최고 속도 160km를 기록한 윤성빈과 최고 156km의 홍민기, 155km의 이민석이 그 주인공들이다. 롯데는 이들이 하나의 트리오처럼 팀의 미래 핵심으로 성장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문동주와 동갑인 이민석이 막내라는 차이는 있으나 윤성빈과 홍민기도 20대 중반으로 신체적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젊은 나이다. 데뷔 시즌부터 1군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인 이민석과 달리 윤성빈과 홍민기에게는 긴 침체기가 존재했다. 윤성빈은 2017년 신인 드래프트 1차 지명을 받아 롯데 유니폼을 입었지만 2019년부터 2024년까지 1군에서 단 3경기 2, 3분의 1이닝만 던지는 데 그치며 잊혀진 유망주로 남았다. 그러나 올해 김상진 투수 코치가 부임하며 그의 투구 폼을 더 자연스럽게 교정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이는 작년과 올해 2차례 선발 기회를 부여하고 150km대 중반의 강속구를 활용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키우려 한 김태형 감독의 계획이 효과를 본 결과였다. 비록 경험 부족으로 평균 자책점 7.67로 시즌을 마감했지만 무려 31경기 27이닝을 소화하며 과거와는 다른 한 해를 보냈다. 올해 최고 160km까지 기록한 자신감, 튼튼한 신체 조건, 강화된 정신력으로 내년 시즌이 더욱 기대된다. 홍민기도 윤성빈의 버금가는 사이버 투수로 알려져 있었다. 2020년 2차 1라운드로 롯데에 입단했으나 1군에서는 4경기 4이닝에 그쳤다. 올해 본격적인 등판 기회를 얻어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25경기 32이닝을 던지는 등 좋은 모습을 보였다. 마무리 캠프에서 다시 공을 잡으며 스스로를 다잡았다. 올 시즌을 발판 삼아 맞이할 내년 시즌이 훨씬 더 주목된다. 이민석에게 내년 시즌은 본격적인 시험대가 될 것이다. 현재 롯데는 외국인 투수 2명을 제외한 선발 자리가 모두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박세용의 회복이 지연된다면 나균환과 이민석이 토종 에이스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가을 무대에서 류현진을 제치고 토종 1선발로 자리매김한 문동주처럼 그 역시 주어진 기회를 꼭 붙잡아야 할 위치에 서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하위 순위에 머물렀던 한화 이글스는 신인 드래프트를 통해 강속구 투수들을 꾸준히 모아왔다. 그리고 작년 정우주를 지명하며 빠른 볼의 구단에 마침표를 찍었다. 문동주, 김서현, 정우주는 2025 시즌 시작부터 빠른 공을 쉼없이 던지며 한화의 앞날을 환히 밝히고 있다. 한화는 17일 저녁 6시 30분 인천 스틸랜더스 필드에서 진행된 2025 신한 솔뱅크 K리그 스틸랜더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4대2로 승리를 거두었다. 4연승을 달린 한화는 이날 승리로 11승, 11패를 기록, 승률 5할로 복귀했다. 4연패를 당한 SSG는 9패, 9승에 그쳤다. 한화는 이날 류현진의 5.1이닝 호투와 타선의 집중력으로 8회까지 4대2로 앞서 나갔다. 그리고 8회 말, 기존 필승조인 한승혁 대신 고졸 신인 정우주가 마운드에 등판했다. 5일간 휴식 후 등판한 정우주는 매우 좋은 컨디션을 보였다. 그는 선두 타자 한유섬을 상대로 빠른 공으로 압도했다. 1-2 상황에서는 최고 시속 156km의 강속구를 던졌고
결국 패스트볼로 헛스윙 삼진을 잡아냈다. 고명준을 중견수 뜬공으로 처리한 정우주는 오태곤, 상대 초구에 처음으로 변화구를 던졌다. 그러나 이후에는 계속해서 빠른 직구로 상대를 압박했다. 정우주의 강속구에 오태곤의 배트는 계속 허공을 갈랐다. 결국 오태곤은 바깥쪽 시속 155km 공의 헛스윙 삼진으로 물러났다. 정우주는 데뷔 후 첫 홀드를 기록했다. 이어 김서현이 등판했다. 김서현 또한 힘찬 빠른 공을 연이어 던졌다. 변화구의 제구가 다소 불안했지만 실점 없이 9회를 막아내며 시즌 세이브를 추가했다. 하나는 이번 시즌 평균 직구 속도 148.2km로 리그 최고를 달리고 있다. 나이언 와이스, 코디 폰세, 박상원, 한승혁, 정우주, 김서현, 문동주 등 150km가 넘는 투수들이 포진해 있다. 한화에게 특히 신예 3인방, 문동주, 김서현, 정우주의. 성장이 고무적이다. 문동주는 올해 선발로 4경기에 출전해 1승 1패 평균 자책점 3.72를 기록하며 안정감을 보이고 있다. 김서현은 12경기 5세이브 1홀드 평균 자책점 0으로 한화의 마무리를 확실히 지키고 있다. 여기에 이날 정우주도 데뷔 첫 홀드를 추가했다. 3명 모두 시속 150km 중반대 직구로 팀의 마운드를 책임지고 있다. 강속구 신의 트리오의 활약에 시즌 초반 즐거운 한화의 모습이다. 드디어 투자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KBO 리그 10개 구단 중 가장 앞서 생체 역학 분석 시스템을 도입한 롯데, 자이언츠가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최근 롯데는 파이어볼러 군단이란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시속 150km대 강속구, 투수들이 크게 증가했다. 윤성빈, 최준용, 홍민기, 이민석 등이 대표적이다. 입단 전부터 구속이 빠른 선수도 있지만 입단 후 생체 역학 분석 시스템을 통해 구속이 향상된 경우도 많다. 특히 홍민기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2021년 평균 구속이 141.3km였던 그는 지난해 146.8km, 이번 시즌에는 150.1km까지 높이며 꾸준한 발전을 증명하고 있다. 이런 성과는 현장 지도진과 데이터 분석팀의 긴밀한 협력에서 비롯됐다. 1군 데이터 분석 담당 인원은 운영팀 소속으로 전지훈련 시기부터 시즌 내내 항상 현장을 따라다니며 지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지훈련 기간에는 휴대용 트랙맨을 사용해 투수의 구속과 구질 변화, 투구 구립 변형 등을 즉시 측정하고 자료를 모았다. 시즌 동안에는 선발 투수의 경기 투구 정보를 분석하여 신속한 피드백을 전달한다. 퓨처스 퍼포먼스 센터는 이러한 데이터를 선수 개발에 직접 반영하는 핵심 부서다. 과학적 근거에 기초한 개인별 피드백과 훈련 계획을 통해 선수의 신체 조건과 기량을 고려한 효율적인 육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 롯데는 해외 연수 계획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는 단기적인 기량 향상은 물론 중장기 전력 보강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 4월 9일부터 2주간 일본 지바현 이치카와에 있는 야구 아카데미 넥스트 베이스의 홍민기, 김태현 등 2명의 선수와 퍼포먼스 팀 직원 3명을 파견했다. 넥스트 베이스는 에인절스 키쿠치 유세이의 피칭 설계, 구종 선택, 구질 일관성 등을 분석해 MLB 진출을 지원한 아카데미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전에도 송재영과 박준우가 지난 11월 이곳에서 단기 연수를 받으며 기술 개선 훈련을 완료한 적이 있다. 구단 관계자는 단순한 해외 연수를 넘어 선수의 잠재력 개발과 장기적 발전에 초점을 둔 전략적 육성 체계라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파견을 통해 선수단 경쟁력 제고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퍼포먼스팀 총괄을 담당하는 임경환 코치는 선수 데이터를 토대로 피칭 설계를 포함한 기술 향상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다. 현장 지도진과 트레이닝 스태프와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선수별 맞춤 훈련 방향을 세밀하게 조정하고 있다. 롯데는 앞으로도 체계적인 훈련과 데이터 기반 피드백을 통해 선수 개인의 발전과 팀 전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